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올리오 한의원입니다. 오늘은 술과 알코올 이야기 93번째 시간, 알코올의 조절 능력의 확산과 정의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제목을 붙여봤는데, 이 내용은 이 조절 능력도 딱 정해지고 그게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, 우리가 술을 마시면서 계속 상황이 지나면서,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절 능력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, 그게 이제 치료를 받기 전에 일상적인 상황에서 어떤 추이를 일반적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선천적 요인입니다. 어떤 사람은 술을 매일같이 그렇게 먹어도 조절을 신기하게도 잘 하는 사람이 있고, 어떤 사람은 술을 그렇게까지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. 그거를 타고나는 건 선천적 요인이겠죠. 특히나 동양인, 서양인들에 비해서 동양인들이 간에서도 이제 술의 알코올의 분해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런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도리어 술 맛을 더 부담스럽게 만들고, 그로 인해서 음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봤을 때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이 보통 계속 드시게 되고, 술에 대한 거부감이 없게 되고, 그러면서 술에 의한 안 좋은 이 행동들이나 이런 상황들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, 도리어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은 그럴 일이 없죠. 술을 못 먹기 때문에 많이 먹지 않고, 되도록 술을 꼭 필요한, 자기가 본인이 판단했을 때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면 술을 안 찾기 때문에, 사실 처음에는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뭔가 굉장히 우월한 유전자를 타고 나서 굉장히 큰 혜택을 받고 마치 또 간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, 시간이 지나면 사실 술을 안 드시고 못 드시는 분이 더 좋은 영향을 받게 되죠. 일단은 술을 마시는 조절하는 능력도 선천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고, 그게 꽤 비중이 크다는 건 알 수 있고요. 근데 선천적인 영역은 어차피 우리가 개선하거나 우리가 관심, 우리가 후천적인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, 결국에는 후천적인 어떤 노력이냐, 어떤 상황이냐를 알아볼 텐데요. 이 후천적인 요인이 보통 이제 술을 처음 마셨을 때부터, 이제 어떤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또 음주량이 이제 어느 정도 찼을 때, 어느 정도 내가 술을 취했을 때, 그때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는 당장 나타나는 모습도 있지만, 술자리를 거듭될수록, 나이가 들수록, 술을 많이 마실수록 그 조절 능력이 변하게 됩니다. 예전에는 분명히 잘 조절했던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조절 능력이 계속 떨어지는 게 좀 일반적이라 할 수 있겠죠. 처음에는 내가 이제 주량을 잘 모르고 내 몸 상태를 잘 가늠하지 못했기 때문에 술을 마음껏 먹고 큰 실수나 잘못을, 필름 끊김, 블랙아웃을 거쳤다면, 그 몇 번의 경험 이후에 내가 내 몸의 안정감을 찾고 다시 한번 조절을 잘 하시는 분들도 이제 반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조절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게 됩니다. 술을 많이 마실수록. 자, 그럼 그 조절 능력의 차이가 있을 텐데, 그 격차가 어떤 식으로 생기느냐. 보통 그래도 조절을 못했을 때, 술을 잘 마시고 좋아하고 또 술 마실 일이 많아서 술을 많이 마셨는데, 그 마신 상황 이후에 우리가 뭔가 실수를 하고 필름이 끊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. 근데 그때 내 자신의 의지와 판단도 정말 중요하지만, 사실 그거보다 주변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. 내가 이런 상황을 내 가족들이 정말 잘 알아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, 또 주변 친구들도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 친구가 이런 잘못을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인도해주고, 또 직장이나 사회 분위기도 그런 것들이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사회 분위기나 주변 환경이 잘 형성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, 이런 조절 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금방금방 제 자리로, 제 상태로 찾아오실 수가 있는데, 그게 아닌 분들, 이런 문제가 있어도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, 그리고 그럴 수 있지라고 여기고, 또 그거에 따라서 치료는 어차피 불가능하고 개인의 의지 문제로만 치부해버리고, 그런 분위기라면 이 상황이 계속 또 악화되겠죠. 자, 그렇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조절 능력이 정말 무너지고 악화되고, 이제 정말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필름이 끊기고, 그 필름 끊긴 이후에 물품 분실, 공격성, 또 여러 가지 취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 시비가 붙거나 여러 가지 기억 안 나는 실수들,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, 그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
첫 치료를 할 수 있는, 첫 치료를 결심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. 근데 이때는 아직까지 다른 전체적인 분야, 내가 이 술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크게 그 조절 능력이 망가지거나 그게 좀 가시적으로 드러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오셔도 사실상 그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량하거나 아직 내 몸 상태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세요. 그래서 치료를 받아도 사실상 거의 이제 큰 사건 사고가 있어서 특히나 내 자신은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 특히 애인들이나 직장에서나 가족들이나 좀 법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그래서 약간 형식적으로 뭐 진단서나 아니면 내가 한번 이렇게 처방을 받았다, 내가 한번 상담을 받았다, 이런 행위를 좀 하고자 본인은 정작 크게 잘못에 대한 깨달음이나 아니면 이 치료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좀 외부적인 인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. 그래서 이때는 사실 거의 흐지부지 하면서 치료 받는 둥 마는 둥, 뭔가 병원 가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또 대부분입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치료를 받는 시기가 찾아오고요. 그리고 그 시기를 이제 지나치고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제는 내가 술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 조금 조절 능력이 없어지고 또 뭔가 생활이 무절제해지고 뭔가 좀 내 뜻대로 잘 안 흘러가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.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식사에 대한 흥미와 거부가 생길 수 있고요. 그리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굉장히 불면이나 이런 만성 피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감정적으로 짜증이나 기복이 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. 근데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이 술에 대한 조절 능력이나 음주의 이런 행위들을 좀 완화시키거나 좀 독립적인 게 아니라 이 문제들이 더 술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조절 능력도 더 떨어지는 상태가 됩니다. 그러다가 더 한 번 더 이제 한 단계 나아가게 되면 이제 사회생활까지도 조절 능력이 망가지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예전에 혼자 내가 조절이 안 될 때는 이 친구들은 다 괜찮은데 술만 마시면 좀 문제를 일으키구나, 좀 술을 조절을 못하는구나, 좀 그런 평가를 받고 그런 인식이 있었다면 이제는 누가 봐도 이 친구는 술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직장에서도 약간 이제 이 업무 능력이 좀 태만해질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소통이 많이 안 되는 거죠. 특히 부부끼리 뭔가 이제 어떤 내 이 문제를 같이 서로 해결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서로 담을 쌓고 서로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 감정의 교감이 많이 부족해진 상황입니다. 그래서 사회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이때 거의 두 번째 치료를 결심하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거의 가정에서는 이혼 위기, 직장에서는 뭐 퇴출 위기라든가 이제 소위 말하는 잘리는 위기,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나도 인지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친구들이 나를 멀리하고 피하고 이 친구랑 술 마시면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서 이때는 좀 개인적으로 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내가 정말 문제가 있구나, 내가 정말 이거를 해결을 해야겠구나 라는 이제 결심과 다짐을 하면서 두 번째 치료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. 보통 첫 번째 치료가 보통 20대 중후반에 일반적으로 나타나시고요. 두 번째 치료가 보통 30대에서 40대 즈음에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 포스팅에는 작성되어 있지 않지만 두 번째 치료를 넘어가시면 거의 이제 세 번째 치료의 단계가 오는데 그 세 번째 치료는 거의 50대 이상, 50대, 60대, 많으면 70대 정도까지 해서 나타나시고요. 보통 이제 회사에서 잘리고 혹은 또 은퇴를 하시고 명예퇴직을 하시고 그 이후에 집에서 이제 무료함과 또 스트레스 해소와 또 이런 가족 간의 이제 소통이나 이런 것들의 부재로 계속 술을 찾으시면서 많이 뭔가 조절 능력이 하락하신, 많이 떨어지신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결론은 조절 능력이라는 게 물론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, 내가 술에 대한 통제 능력과 조절 능력이 어떤 상태인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현재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다른 분야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술에만 거의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게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요즘 뭔가 감정 기복이나 수면이나 식사에 좀 영향을 있지 않는지 또 가정생활에서 특히 와이프나 부모님, 자식들 간에 뭔가 소통이나 기분 좋음이나 보람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부족한지 그리고 직장 생활에 내가 뭐 지각을 한다든가 뭐 출근해서 조퇴를 상습적으로 한다든가 술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가
사회생활 때문에 술을 마셨고 이게 내가 몸에 안 따라주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좀 쉬어야겠어 라고 이제 합리화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, 그런 상황을 내가 현 주소를 판단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, 사실 주소도 지금 지금 현재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. 내가 아무리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도 내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너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, 지금 내가 상황이 설사 그렇게 심각하진 않더라도 술버릇을 부를 때 필름 끊김이 더 잦아지고 술버릇의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면, 그 방향이 더 안 좋은 방향이라면 지금 당장은 이 정도는 그래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도, 그 방향이 안 좋다면 더 상황이 악화되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겠죠.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